통일은 대박은 통일을 시킨 후에 다시 한번 대통령을 하자라는 최순실 씨의 아이디어였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장시호 씨가 수사를 받던 중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장시호 씨는 통일은 대박은 통일을 시킨 후에 다시 한번 대통령을 하자라는 최순실 씨의 아이디어였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키고 그 시킨 덕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일 한국의 대통령을 한 번 더 하겠다고 최순실 씨가 그런 아이디어를 냈다는 거죠. 네, 실제로 통일이 되면요.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든 권력 구조를 바꾸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건데요. 뭐 우선은 장시호 씨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주장이긴 합니다. 최순실 씨는 그림을 뭐 자기 마음대로 그렸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개성공단 폐쇄 문제가 최순실 씨의 아이디어나 입김이나 이익번 연결해서 꼭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통일은 대박이라는 구호가 최순실 씨가 통일을 시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번 더 시켜서 자기의 이권을 5만 대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에서 나온 거라면 개성공단도 갑자기 통일부도 모르고 아무도 정부 내 누구도 모르는 채 결정된 거잖아요. 개성공단 폐쇄가 전격적으로. 이건 뭐 저는 최순실 씨하고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고 추정하는 바입니다. 네, 헌법재판소에 차은택 씨도 나와가지고요. 최순실 씨가 그렇게 북한은 곧 붕괴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 정권 최고만 가질 수 있는 정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본인이 정권 최고니까요. 본인 말이 다 정권 최고 극비니까요. 그러니까 통일을 옛날에 계속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이제 개성공단을 통한 ODA 사업 연계한 해외에서의 공단 이전, 대체공단 이전과 그 부지를 통한 이권. 저는 이것 때문에 이거 선우가 그럴 거라고 추정하는데 특검을 따로 하면 밝혀지겠죠. 추가적으로 아마. 최순실 씨 재산 환수 관련된 위원회나 이런 게 만들어지면 이 문제도 계속 다뤄줘야 한다고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오늘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순회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늘은 경선이 호남에서 치러집니다. 이제 대선 관련해서 각 당의 일정들이 쫙 나오죠.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고요. 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요. 네.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해서 그제 책임당원 현장 투표 실시됐습니다. 네. 책임당원 3만 4천 명 정도가 참여했는데요. 2012년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당도 갈라졌기 때문에 그래도 3만 명이 넘네요. 네. 자, 그리고 국민의당도 지금 경선이 벌써 시작됐죠. 2번 했죠. 예, 네. 2번 했죠. 예. 예, 그 2번의 경선에서요. 모두 안철수 전 대표가 이겼습니다. 광주, 전남, 제주에 이어서 전북에서도 승리한 건데요. 호남 2연전 석권한 겁니다. 뭐 예상됐던 바고. 바른정당은 어떤가요? 네, 유승민 후보가 계속해서 이기고 있는데요. 4연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뭐 그동안 언론에 발표된 여론조사 지표에 따르면 그 승리가 예상되었었죠. 뭐 아직 수도권을 하지 않았는데 수도권이 절반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26일 수도권을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모바일 수도권을 했어요? 예. 그래서 내일 후보가 선출됩니다. 수도권에서 역전할 거라고 남경필 후보가 주장을 해왔으나 안 됐군요. 네. 거의 확정되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 하다 보니까 뭐 순회 경선 혹은 뭐 토론회 이런 거 한참 하거든요. 각 당의 토론회를 다 일부러 챙겨보는 분들은 없을 텐데, 예, 저는 봅니다. 저는 재미도 있고 해서 보는데, 이 토론회가 토론하면은 이제 논리적인 대결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후보들도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상대방한테 이기려고 바삭바삭. 근데 원래 이 선거 토론회 하면은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보는 이유는 자기가 저 사람을 선택하는 게 맞았다고 하는 이유를 찾는 거거든요. 확인받고 싶어 하는, 네. 예. 그래서 웬만하면 예뻐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내가 지지하지 않을 이유를 다시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지한 후보가 토론에서 밀리면 그 몰아붙인 후보한테 감탄하는 게 아니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토론에는 지지율이 거의 안 바뀌는 거예요. 예. 남는 건 이제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 당내 경선에서는 이런 분들은 토론회를 또 안 봐요. 네. 그래서 당내 경선은 너무 많이 하면 이 적대감, 피로감 이런 게 쌓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후발주자들은 많은 토론을 원하죠. 그래서 토론으로 제압하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고.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분들이 토론회를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본선에 가서죠, 본선에. 근데 이제 본선 토론회에서도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TV는 감성 매체거든요. 그리고 선거에서 후보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정서적인 이유가 커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표정, 말투, 상대 공격에 대응하는 태도. 흔히 이제 애티튜드라고 하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 관점에서 각 당 토론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오늘 주시 이걸로 하죠. 네. 각 당 토론회. 대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민주당이 지금 가장 핫한 편이죠. 당 지지도가 높고, 또 지지율 1, 2, 한 4위가 다 있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격한 편인데, 그래서 재미도 있어요, 지켜보는. 속도 타겠죠. 자기 지지자들이 갈리는 분들은. 근데, 원래 선거 때가 되면 굉장히 냉정하고 객관적인 사람들도 좀 미치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많은 후보들을 봤는데 다들 미쳐요. 예. 당사자가 미친다는 말씀이신가요? 후보들이 미칩니다, 일단. 예. 후보들이. 지켜보는 사람을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분이 맛이 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이번 경선에서도 다들 살짝 미쳐 있어요. 네. 가장 많이 미친 사람들은 역대 누구냐? 많습니다. 너무 많고요. 역대 제가 보기에 가장 안 미친 후보 중에 한 사람이 문재인 후보가 덜 미친 편이에요. 근데 안 미치는 게 반드시 좋은 건 또 아니에요. 특정 후보에 대한. 어느 정도 미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살짝 미쳐야지 자기 후보들을 격동시키는 힘이 있거든요. 문재인 후보는 그게 단점이에요, 거꾸로. 예. 살짝 미쳐줘야 되는데. 근데 또 너무 많이 미치면 안 되는데 너무 많이 미치는 분들이 많아요. 네. 하여튼 선거 때는 많이 미친다.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대 나머지 세 분의 구도로 지금 토론을 진행됩니다. 여기는 그 보수 유권자들보다는 전 진보 유권자들이 훨씬 이 토론을 보는 게 재밌을 거라고 저는 보는 게, 왜냐면은 홍준표 후보, 보수적인 후보인데 홍준표 후보조차 김진태 후보에 의해서 막, 뭐랄까요. 종북 아니야? 이런 정도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네, 어제 북한이 국간이 아니냐, OX로 답하라고 엄청나게 네. 공격을 받았었죠. 국가보안법 있어야 되느냐, 아니, 없어야 되느냐, OX로 답하라고. 누가 더 많이 보수냐, 이거 가지고 싸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보 진영의 유권자들이 이걸 보면 신기해할 것이다. 재밌다. 예. 국민당 토론회는 안철수, 손학규 두 분이 원래 이렇게 몰아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좀 심심한 편입니다. 박주선 후보도 있습니다. 박주선 후보가 그 말 하려고 그랬어요. 그나마 각을 세우는데 이게 안 후보가 워낙 앞서가서 그런지 긴장감이 좀 없어요. 그게 단점이요. 차분하게 진행되는데, 긴장감이 너무 없다. 이게 단점이고, 뭐랄까요. 내용상 알찬 거는 제가 보기엔 바른정당 토론회입니다. 후보자가 어차피 둘밖에 없잖아요. 둘이서 그냥 하고 싶은 말 마음껏 해요, 그냥. 왔다 갔다. 두 분이 다 말이 또 조리가 있는 편이고, 콘텐츠도 좋은 편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토론회가 제일 재밌다 싶은데, 문제는 거의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깝다, 개인적으로. 특징들이 그렇습니다. 재밌는데 아무도 안 보거나, 점잖은데 긴장감이 좀 없거나, 아니면 자유한국당은, 이게 뭐지? 좀 재밌고, 예. 재밌습니다. 좀 신기하다. 예, 각이 네. 굉장히 서 있죠. 연대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예. 통일은 대박은 통일을 시킨 후에 다시 한번 대통령을 하자라는 최순실 씨의 아이디어였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장시호 씨가 수사를 받던 중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장시호 씨는 통일은 대박은 통일을 시킨 후에 다시 한번 대통령을 하자라는 최순실 씨의 아이디어였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통일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키고 그 시킨 덕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은 통일을 시킨 후에 다시 한번 대통령을 하자라는 최순실 씨의 아이디어였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장시호 씨가 수사를 받던 중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장시호 씨는 통일은 대박은 통일을 시킨 후에 다시 한번 대통령을 하자라는 최순실 씨의 아이디어였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통일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키고 그 시킨 덕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일한 후에 대통령을 한 번 더 하겠다고 최순실 씨가 그런 아이디어를 냈다는 거죠. 네, 실제로 통일이 되면요.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든 권력 구조를 바꾸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건데요. 뭐 우선은 장시호 씨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있다고 추정하는 바입니다. 네, 헌법재판소에 차은택 씨도 나와가지고요. 최순실 씨가 그렇게 북한은 곧 붕괴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 정권 최고만 가질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본인이 정권 최고니까요. 본인 말이 다 정권 최고 극비니까요. 그렇게 통일을 옛날에 계속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이제 개성단을 통한 ODA 사업 연계한 해외에서의 공단 이전, 대체공단 이전과 그 부지를 통한 이권. 저는 이것 때문에 이거 선우가 그럴 거라고 추정하는데 특검을 따로 하면 밝혀지겠죠. 추가적으로 아마. 최순실 씨 재산 환수 관련된 위원회나 이런 게 만들어지면 이 문제도 계속 다뤄. 주장이긴 합니다. 최순실 씨는 그림을 뭐 자기 마음대로 그렸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개성공단 폐쇄 문제가 최순실 씨의 아이디어나 입김이나 이익번 연결해서 꼭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통일은 대박이라는 구호가 최순실 씨가 통일을 시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번 더 시켜서 자기의 이권을 5만 대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에서 나온 거라면 개성공단도 갑자기 통일부도 모르고 아무도 정부 내 누구도 모르는 채 결정된 거잖아요. 개성공단 폐쇄가 전격적으로. 이건 뭐 저는 최순실 씨하고 매우 깊은 관련이 다뤄줘야 한다고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오늘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순회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늘은 경선이 호남에서 치러집니다. 이제 대선 관련해서 각 당의 일정들이 쫙 나오죠.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고요. 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요. 예.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해서 그제 책임당원 현장 투표 실시됐습니다. 예. 책임당원 3만 4천 명 정도가 참여했는데요. 2012년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당도 갈라졌기 때문에 그래도 3만 명이 넘네요. 네. 자, 그리고 국민의당도 지금 경선이 벌써 시작됐죠. 2번 했죠. 예, 네. 2번을 했죠. 예. 예, 그 두 번의 경선에서요, 모두 안철수 전 대표가 이겼습니다. 광주, 전남, 제주에 이어서 전북에서도 승리한 건데요. 호남 2연전 석권한 겁니다. 그 뭐 예상됐던 바고. 바른정당은 어떤가요? 네, 유승민 후보가 계속해서 이기고 있는데요. 4연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뭐 그동안 언론에 발표된 여론조사 지표에 따르면 그 승리가 예상되었었죠. 뭐 아직 수도권을 하지 않았는데 수도권이 절반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26일 수도권을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모바일 수도권을 투표. 했어요? 예. 그래서 내일 후보가 선출됩니다. 수도권에서 역전할 거라고 남경필 후보가 주장을 해왔으나 안 됐군요. 네.